안녕하세요. 연세 마이덴치과 교정과 전문의 이예슬 원장입니다. 오늘도 이제 주걱턱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전에 양악수술을 하지 않고 비수술로 치료하는 케이스를 설명드렸다면 오늘은 양악수술을 동반해서 주걱턱과 비대칭을 동시에 교정한 교정치료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턱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주소로 내원을 하셨고요. 지금 입안을 봤을 때 아래턱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많이 나와 있는 모습이었고 윗니, 아랫니의 중심선이 맞지 않고 아래턱이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는 모습, 그리고 아래 이들이 많이 삐뚤빼뚤하고 위아래 앞니가 거꾸로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꾸로 몰리는 게 심해서 오히려 위아래도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환자분의 처음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보았을 때 우선은 사랑니가 4개 다 있는 상태였고요. 이가 지금 물리는 게 전체적으로 맞지 않고 아래턱이 앞으로 다 쏠려 있기 때문에 아래 이들도 앞으로 다 쏠려 있어서 사랑니가 다 과맹출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래 앞니 같은 경우는 삐뚤빼뚤이 심한 것들이 사진상에서도 좀 관찰이 되고 잇몸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또 약간씩은 퇴축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옆모습, 앞모습 방사선 사진인데요. 우선은 옆모습 먼저 살펴보면 윗턱과 아래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봤을 때 통상적인 평균 각도가 이제 플러스 2, 3도라 그러면은 환자분 마이너스 3도 정도였고요. 부합평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수치가 있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이 마이너스 2도라면 이 환자분은 마이너스 14.8도였거든요. 우리가 골격적으로 윗턱이 나왔는지 아래턱이 나왔는지를 평가하는 수치가 AMB라는 수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츠라는 또 다른 수치가 있는데 두 가지 수치를 다 보자면 이제 AMB 수치로는 상급 부정교합이 맞기는 하지만 엄청 심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위츠라는 수치를 보시면 정상이 마이너스인데 지금 환자분은 마이너스 15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편이거든요. 골격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수술을 하지 않고는 좀 어려운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래턱의 길이 자체도 워낙에 길다 보니까 아래턱 자체가 많이 나오고 아래 치열도 많이 나와서 위아래가 물리지 않고 아예 앞니 쪽에서 뜨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양악수술을 동반해서 해야만 결과가 더 좋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게 판단한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위아래 중심선이 많이 맞지 않고 아래턱 자체도 옆으로 많이 돌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좌우 비대칭은 교정치료만으로는 개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좌우 비대칭도 같이 맞추기 위해서 양악수술을 같이 동반해서 치료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초진 사진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래턱 길이가 워낙에 길어서 윗니, 아랫니가 아예 닿지 않고 벌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맨 끝에 있는 치아를 제외하고 모든 치아들이 거꾸로 몰리는 모습, 그리고 아래 치아가 쓰러진 것도 훨씬 더 많이 심하게 안쪽으로 많이 쓰러진 모습. 이렇게 쓰러진 이유는 이제 윗턱에 비해서 아래턱 골격이 너무 나와 있고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들끼리라도 어떻게 물리려고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앞니를 포함해서 모든 아래 이들이 전체적으로 다 안쪽으로 쏠려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위에는 배열이 상대적으로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비틀거리는 게 있고 약간 좁은 게 있어서 이거는 개선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금니 물리는 걸 보시면 오른쪽, 왼쪽 모두 이제 이가 지그재그로 물리지 않고 앞뒤 차이가 많이 나고요. 저희가 보통 송곳니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 차이가 나고 왼쪽은 더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치아 하나 이상 요만큼 차이가 많이 나서 수술을 통해서 비대칭도 개선하고 아래턱이 나온 것도 개선하고 그리고 얼굴도 굉장히 긴 형태였기 때문에 아래턱만 수술하는 게 아니라 상악, 위턱도 같이 수술을 해서 위턱의 끝을 올리고 아래턱을 더 뒤로 많이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 치료 결과가 더 드라마틱해지는 그런 수술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악, 상악, 하악을 같이 수술하는 것으로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진 모델, 환자분의 입안을 본을 떠서 모델을 만들고 그걸로 이렇게 수술 후의 결과를 예측을 해봤을 때 지금 위에 폭경이 약간 좁기는 하지만 아래턱이 뒤로 많이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그거를 감안을 했을 때 굳이 악궁 확장 장치 같은 장치는 쓰지 않아도 되겠다. 지금 상태에서 그냥 아치 와이어를 통해서만 약간만 벌리는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기 때문에 악궁 확장 장치는 따로 계획을 하지 않고 치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술 전 교정을 하는 상태예요. 저희가 보통 술전 교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술 전 교정에서는 수술을 잘 할 수 있게 교합을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수술을 하기 위한 교정은 윗턱은 위턱 따로, 아래턱은 아래 따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따로따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이들끼리 어떻게든 맞물리려고 절충이 돼 있었다면 그렇게 보상된 것을 다 원래대로 돌리는 이제 탈 보상 과정으로 교정 치료를 진행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위에대로 약간의 막공 확장을 동반하면서 배열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랑니는 발치를 했고 그 다음 아래는 아래대로 배열을 하면서 이제 안으로 많이 쓰러졌던 이들을 세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옆에서 봤을 때는 앞뒤 차이가 더 많이 나거든요. 이가 거꾸로 물리는 게 더 심해져서 이제 환자분이 봤을 때는 더 못생겨지고 더 안 좋아지는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더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수술을 더 드라마틱하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후의 사진입니다. 보통 수술 한 달 정도 후에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하게 되고, 지금 보시면 위에는 철사가 굉장히 굵은 게 들어가 있고 치아 사이마다 이렇게 고리가 다 들어가 있는데, 수술할 때는 위, 아래 모두 이런 수술용 와이어로 교체를 한 상태에서 수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이제 위, 아래 고무줄을 끼면서 물리는 걸 더 좋게 하면서 이제 턱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고무줄을 좀 착용을 하고요. 고무줄을 어느 정도 착용을 했고 이제 구강외과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 괜찮다, 이제 술 후 교정을 해도 되겠다 싶을 때 이제 다시 교정과 병원으로 넘어와서 술 후 교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수술을 진행하는 와이어로 교체를 한 상태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얇은 와이어, 그래서 고무줄의 효과가 조금 더 잘 나타날 수 있게끔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위에 같은 경우도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교정용 와이어로 교체를 하고 술 후 와이어로 교체를 해서 같이 마무리 진행을 했습니다. 마무리 진행에서는 이제 미세하게 공간이 생긴 부분들도 있어서 그거를 닫는 과정들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치료 중간에 맨 끝에 어금니가 많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래도 밑에 닿는 이가 없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스크류를 안쪽에 하나 심어서 더 내려가지 않게끔 잡아주는 과정도 같이 동반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술 후 3개월인데 토탈 21개월이라고 써있으니까 18개월 때 지금 수술을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술 후 교정 자체는 저희가 차트를 리뷰해봤을 때 11개월 정도에 마무리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환자분 사정상 바로 수술을 진행을 하지를 못하고 조금 딜레이가 돼서 이제 치료가 조금 길어진 경향이 있는데, 보통 이제 양악 수술을 동반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술전 교정을 한 1년 내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치료 종료가 됐을 때는 이제 술 후 교정은 9개월 정도 진행을 했고 토탈 27개월이고, 만약에 술전 교정이 끝나자마자 바로 양악 수술을 진행했으면 아마 21개월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2년이 안 되게 걸리는 거니까 이제 교정 기간은 수술을 하시는 거나 안 하시는 거나 큰 차이는 없고, 오히려 수술을 동반하는 교정을 했을 때 조금 더 짧아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술 후에 입안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비대칭이 많이 좋아져서 위아래 중심선 맞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가 거꾸로 물리는 부분들 없이 가지런하게 다 잘 배열됐고, 그 다음에 이가 안쪽으로 많이 쓰러졌던 거, 아래 이들이 전체적으로 안으로 많이 쓰러졌던 게 많이 좋아져서 치아들이 다 직립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치아 배열도 가지런해지고 어금니 물리는 거, 송곳니 물리는 것도 모두 좋아졌습니다. 지금 잇몸은 전체적으로 조금 내려간 듯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초진이랑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요. 교정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처음에 부정교합이 심했던 모습, 그 다음에 이건 술전 교정을 시행한 모습, 수술 후의 모습, 그 다음에 술 후 교정까지 하고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왼쪽 교합을 보시면 이제 어금니 물리는 게 큰 어금니 기준으로 하나 이상 차이 날 정도로 굉장히 비대칭이 심하고 아래턱이 많이 나온 모습이었는데, 이제 술 전 교정을 시행하면서 치아를 가지런하게 배열을 하고 안쪽으로 쓰러졌던 이들이 이제 직립된 모습, 그러면서 앞뒤 간격은 더 많이 벌어졌고요. 수술을 통해서 이런 차이를 개선을 했기 때문에 각각의 윗턱과 아래턱에 맞게끔 윗니와 아랫니가 더 이상적인 각도로 형성이 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후에는 이렇게 가지런하게 배열도 됐고 교합도 더 이상적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큰 어금니 기준으로 봤을 때 명확하게 지금 아래 이들이 더 앞으로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술전 교정을 통해서 탈부상하는 과정들을 거쳤고, 수술 후에는 술 후 교정을 통해서 이제 교합을 조금 더 잘 맞게끔 맞춰주고 디테일한 마무리까지 해서 이가 잘 물리게끔 마무리가 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전후의 옆모습 방사선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 수술 전에는 윗턱 골격에 맞게 위에 치아를 배열하고 아래턱 골격에 맞게 아래 치아를 배열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특히나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래 뼈의 앞니 쪽에 폭경이 너무 좁아서 이제 비수술로 해서는 이를 뒤로 많이 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골격에 맞게끔 이를 위턱 따로 아래턱 따로, 그러니까 윗니 따로 아랫니 따로 이렇게 각자의 턱에 맞게끔 치아를 배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앞뒤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은 수술을 통해서 교정을 했고, 제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윗턱을 수술을 할 때 윗턱의 끝부분을 위로 올려요. 지금 보시면은 각도가 좀 이렇게 더 생긴 것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윗턱의 끝부분을 위로 올려가지고
교합 평면 자체가 평평했던 거를 조금 더 각도가 있게 세워주면은 아래턱이 뒤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더 많거든요. 지금 이 환자분은 아래턱 자체의 크기도 크고 길이도 길었기 때문에 뒤로 많이 보낼 수 있게끔 그렇게 수술을 설계를 했고, 근데 아래턱만 너무 뒤로 가게 되면 턱 끝도 너무 많이 들어가게 돼서 오히려 무턱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미적인 안무를 위해서 이제 턱 끝은 오히려 약간 앞으로 빼는 이런 턱 끝 수술까지 같이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은 지금 이제 위턱, 아래턱, 턱 끝 이렇게 수술을 진행을 했고, 수술 전후에 특히 코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비순각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거든요. 코와 위에 입술 사이의 각도가 예각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코도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매부리코 비슷하게 조금 떨어져 보인다고 하면, 수술 후에는 위턱도 같이 약간 앞으로 내오면서 뒤를 위로 미는 수술을 같이 했기 때문에 코 끝이 많이 앞으로 살아난 것처럼 형성이 됐고, 마치 코 수술을 한 것처럼 콧대가 살아나고 코 끝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고, 비순각도 이제 정상에 더 맞게 형성이 돼가지고 성형수술을 같이 한 것 같은 그런 효과도 부가적으로 함께 나타난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초진 때 치료 전 사진과 그 다음에 완전히 끝났을 때 사진을 비교를 한 건데요. 이전에 보시면은 치아가 이제 보상 과정에서 많이 앞니는 앞으로 뻗어지고 아래에는 뒤쪽으로 많이 쓰러져 있던 것들이 각자의 골격에 맞게 위턱 뻗어진 것도 좋아져서 정상 각도, 아래턱에 쓰러진 것도 좋아져서 정상 각도로 형성된 것을 관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안모의 변화는 당연히 더 좋아졌고, 아래턱 자체가 뒤로 들어가면서 턱 끝이 뒤로 들어가고, 턱 끝의 성형수술을 어느 정도 동반을 하기는 했지만은 안모 자체가 조금 더 이 S자 커브도 조금 더 심미적으로 형성이 되었고, 코 끝도 더 앞으로 나오면서 비순각도 더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윗입술에 비해서 아랫입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던 것도 이제 윗입술에 비해서 아랫입술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더 이상적인 안모와 이상적인 교합과 이상적인 치아의 각도로 마무리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정 과정에서 촬영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들인데요. 이제 치료를 진행하면서 이제 사랑니는 발치를 같이 진행을 했고요. 위에 끝에 어금니가 정출되는 경향이 있어서 비니스크류를 심어서 잡아두기도 했었고,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와이어들이 이제 수술할 때 들어가는 수술 와이어거든요. 치아 사이사이마다 다 고리가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와이어인데, 이제 수술 후에 교합을 안정되게 형성하기 위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몇 달 동안 착용하는 와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치료가 다 완료됐을 시점에는 지금 앞니 쪽에는 유지용 철사 와이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사랑니는 모두 발치가 된 부분이 잘 치유가 되고 있고요. 잇몸도 다행히 더 내려간 부분 없이 잇몸뼈의 레벨도 비슷하게 잘 유지되어 있고, 치아 뿌리도 많이 흡수되지 않고 치아 뿌리 길이도 괜찮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교정 전후에 정면 입안 사진을 보시면은 위아래 이가 벌어졌던 것들이 가지런하게 잘 물리고, 거꾸로 물렸던 것도 모두 다 해결이 됐고요. 오른쪽이 왼쪽 송곳니에 비해서 조금 잇몸이 내려가게 마무리가 되기는 했는데, 사실은 지금 초진 사진에서도 보면 요만큼 내려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초진에 비해서는 많이 나빠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환자분이 이제 지금 골격적으로 앞뒤 부조화가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치아들끼리 보상하는 과정에서 조금 잇몸들도 같이 내려가게끔 각도가 안 좋은 상태였어서, 그것들을 고려했을 때 잇몸이 많이 내려간 편은 아니다, 비슷한 정도로 유지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래 이들이 전체적으로 안으로 많이 쓰러졌던 것들은 많이 직립이 돼서 지금 봤을 때 치아 각도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다들 형성된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옆모습 보셨을 때도 이제 어금니 물리는 것도 많이 좋아졌고, 송곳니 물리는 거, 거꾸로 물리는 거 다 모두 좋아졌고, 왼쪽, 오른쪽 비교해봤을 때 모두 어금니 교합이 많이 이상적으로 형성된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이 오른쪽으로 비대칭이 있었기 때문에 왼쪽의 차이가 훨씬 더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사실 이 정도 양이면 기수술로 한쪽만 이렇게 아래를 뒤로 밀어서 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었을 텐데, 수술을 동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거치지 않고도 이상적으로 형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아래 사진을 비교해보시면 위에 같은 경우는 약간의 아쿠 확장을 동반했기 때문에 조금 좁은 형태에서 조금 더 U자 형태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쪽으로 쓰러진 이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가지런하게 세워지면서 대열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밖에 사실은 답이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이 많은 양의 차이를 이만 움직여서는 보상을 할 수도 없고, 잇몸이 워낙에 얇아서 그걸 따라올 수도 없는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은 어쨌든 턱이 나왔다고 생각했고, 수술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양악수술을 하는 거에 동의를 하고 같이 진행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있고 어렵고 힘든 거기는 하지만,
교정과 입장에서 봤을 때 치아 각도나 안모나 교합이나 이런 것들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 드리는 건 사실은 수술이 맞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가 안 맞는 원인이 뼈에 있었기 때문에 뼈를 원래대로 해주면은 치아를 또 가지런하게 이상적으로 만드는 것도 훨씬 쉬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려운 수술을 골격적으로 조금만 안 맞는다고 다 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치아 교정으로 절충을 하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 이게 차이가 심하거나 아니면 환자분이 안모 개선에 대한 의지가 좀 많이 있으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동반해서 최대한 이상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은 환자분의 니즈를 파악하고 같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상담하실 때 환자분이 꼭 원하시는 거, 이제 여러 가지 고쳐야 될 점들 중에서 본인이 가장 우선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우선순위를 잘 선별을 하셔서 의료진과 충분하게 의사소통 하시면서 결정을 하시면은 환자분과 의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치료 계획 그리고 치료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케이스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